영화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이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번 추석 시즌 개봉한 3편의 대작 중 하나인데요. 나머지 2편은 강재규 감독의 신작 1947 보스톤과 김지훈 감독의 신작 거미집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보스톤은 보지 못했는데요. 보스톤을 제외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천박사보다는 거미집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천박사는 김성식 감독님이 연출하신 작품입니다. 감독님의 데뷔작인데요. 그러니까 첫 작품부터 재기발랄한 결과물을 내놓으신 것이죠. 감독님의 필모에 대해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라는 굵직한 작품에서 조감독으로 참여하신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현 시점 대한민국 영화계의 양대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박과 봉의 피를 모두 수혈받은 연출자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박찬욱 감독님이 참석하신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GV가 열리기도 했고요. 천박사의 첫 시퀀스는 기생충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들과 공간들로 설정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박찬욱과 봉준호라는 이름은 근래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8월에 개봉했던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엄태하 감독님은 박찬욱 감독님의 조감독 출신이고요. 마찬가지로 얼마 전 개봉한 잠의 유재선 감독님은 봉준호 감독님의 조감독 출신입니다. 저는 이제 포스트 박찬욱, 봉준호의 시대가 열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잠을 경유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천박사와 잠이 어떤 부분에서는 유사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두 영화 모두 신인 감독의 데뷔작인 것도 공통되고요. K 오컬트라는 같은 장르적 외피를 두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영화에 유머와 공포가 적절히 배합되어 있기도 하죠. 물론 각각에 대한 분포도는 조금 다르지만 신기한 우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질질 끄는 부분이 없다는 점도 좋았고요. 상영 시간이 다소 짧은 것도 꽤나 영리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작품은 연휴 특수를 노린 킬링타임 영화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작품의 저류에 놓인 세계관, 여러 기여들 등을 경유한 인상 깊은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번 리뷰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천박사 대 팀 범천 구도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 칠성검, 손가락을 경유한 기호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까지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박사님, 망주석에 이겼던 망령을 퇴마해야지. 믿음이 막 폭발을 하는 거지. 결국 우리가 상대하는 건 뭐다?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의 이야기와 구도는 간단합니다. 복수극이고요. 명확한 선과 명확한 악의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착한 쪽은 팀 천박사일 것이고요. 나쁜 쪽은 팀 범천이겠죠. 저는 이렇게 두 집단이 선명하게 위분화되어 있으니까요. 각각에 어려있는 여러 가치들이 보다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챕터 1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직관적으로 보이는 포인트는 천박사 쪽은 화합과 연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 범천 쪽은 명령 과 복종으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천박사는 연합이 독재를 물리치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천박사 쪽의 구성원을 살펴보면요. 남녀노소로 다양한 층의 인물들이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천박사의 아버지에 대한 전사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요. 그는 황 사장이 양육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말인즉슨 황 사장은 천박사의 아버지 대리자쯤 되는 것입니다. 천박사를 중심으로 보면 한 세대 위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천박사 팀을 세대적으로 분석해보면요. 동년배인 유경, 인배를 포함해 한 세대 아래인 유민에서 한 세대 위인 황 사장까지 스펙트럼이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범천 측은 사실상 폭군의 원맨팀으로 볼 수도 있을 테니 세대의 다양성을 거론할 필요도 없겠죠. 이뿐만 아니라 두 집단을 부계와 모계라는 측면으로 봐도 흥미로운데요. 저에게 천박사와 유경은 사실상 데칼코마니로 보이기도 합니다. 천박사는 어린 시절 범천에 의해 동생이 납치당하고 할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요. 유경 역시 범천에 의해 동생이 납치당하고 어머니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봐도 유사한데요. 천박사에게는 할아버지 남동생 외의 가족에 대한 배경 설명은 전혀 표현되지 않고 있고요. 유경 또한 귀신이 되어 자신을 돕는 모친, 여동생 외의 가족에 대한 설명은 없죠. 그러니까 천박사에게는 할아버지 천박사 남동생으로 연결되는 부계의 그림자가, 유경에게는 모친 유경 여동생으로 연결되는 모계의 그림자가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소 도식화해서 보면요. 과거 천박사의 조부는 부계만의 연대로는 범천을 저지해내지 못했지만 천박사는 부계와 모계가 연합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남녀가 화합으로 뭉치니 비로소 범천을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의 지향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한 발 더 들어가 다음과 같이 분석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천박사 무리에서 가장 이질적인 캐릭터라면 제 생각엔 인배일 것 같습니다. 천박사와 황 사장은 무속 신앙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고요. 유경 자매 역시 영을 볼 수 있는 기이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배는 순도 100%의 민간인이죠.
그러니까 천박사 팀은 슈퍼 히어로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평범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존중되는 집단인 것이죠. 또한 인베는 지속적으로 본인을 기술자라고 말하는데요. 천박사가 범천을 쓰러뜨리는 방식을 보면요. 칠성검으로 설경을 잠그는 초인적인 천박사의 능력과 인베가 묻어놓은 폭탄이라는 문명의 이기가 결합되는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천박사는 무속신앙의 과학을 결합해내는 방식으로 무속신앙에만 천착하는 범천을 물리쳤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저에게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은 세대, 성별 등을 관통한 여러 층의 연대가 무력으로 통치하는 폭군을 저지해내는 영화로 보이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주제의식에 현실의 면면을 대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국제적 등등의 수많은 분열의 이슈들에 대한 한 창작자의 코멘트쯤으로 여길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제가 리뷰의 서두에 말씀드린 영화의 저류에 흐르는 무엇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물론 이 작품은 누가 봐도 대중적 재미가 가장 큰 목표인 영화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창작자의 야심이 분명히 녹아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건당 1000만원이어서 천박사라고 들었어요. 강도래는 어떻게 해요? 사람 아닌 것들. 쫓아내거나 뭐 적당히 타일러가지고 뭐 대화를 하거나. 제가 챕터 1에서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에 대해 부계와 모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 남성과 여성이라는 측면으로 봐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챕터 2에서는 몇 가지 소재를 경유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 천박사에서 눈은 꽤 중요한 소재입니다. 우선 유경은 영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요. 범천은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눈이기에 유경과 그녀의 동생 유민을 좇고 있습니다. 또한 범천 패거리 역시 눈을 이용하는데요. 범천은 민간인들에게 빙의를 해 그들을 자신의 눈으로 사용하고요. 유경의 눈에 비치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아바타의 나비족 같은 형상을 띠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특히 인상 깊게 본 범천 측 인물은 바로 전바치입니다. 그녀는 항아리에 표현되는 피의 형상으로 점괘를 보는 무당인데요. 그녀가 천박사팀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지를 점치는 시퀀스가 있기도 하죠. 이때 전바치가 점괘를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눈의 역할이 꽤나 중요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다소 도식적으로 말하면 천박사 대 범천의 구도는 눈과 눈의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테마를 대입해보면요. 눈의 능력이 깃든 여성을 평등한 조력자로 보는 남성 천박사 쪽과 역시 눈이 중요한 여성을 목숨을 담보로 일하게 하는 남성 범천이 있는 것이고요. 영화는 당연히 천박사의 태도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범천은 다른 여성 부하인 사월을 잔혹하게 다루는 장면이 있기도 하죠. 한 발 더 들어가 저는 성적인 기호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면면이 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천박사와 범천은 모두 기다란 무엇을 주무기로 사용합니다. 천박사는 칠성검, 범천은 손가락이 그것이죠. 천박사는 칠성검으로 영들을 막아내고요. 범천은 손가락을 죽통 같은 것에 넣어 자신의 영력으로 사용합니다. 인상 깊은 점은 천박사는 반으로 나뉜 칠성검을 하나로 결합해 세우는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하고요. 범천의 능력은 기다란 손가락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힘이 발휘된다는 사실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해 한쪽은 기립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한쪽은 거세가 되는 것이겠죠.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 챕터 1, 2에서 말씀드린 모든 층의 화합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화합과 연대, 다양성의 수용, 여성과의 협업이 기립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독재, 폭정에 의한 상하관계, 여성과의 불협이 결단을 만들어냈다고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킬링타임 영화를 이렇게까지 각잡고 볼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작품에 감독님의 창작자로서의 야심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아무리 대중적인 영화라도 작가의식은 언제나 진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론한 성적인 기호들은 단지 음란마귀가 쉬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프로이트라는 이름을 경유해 인간의 본성, 심연을 탐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술가는 인간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여정의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성적 기호를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잠, 그리고 천박사까지. 포스트 박찬욱, 봉준호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일까?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AI are developing a super weapon. Retrieve it.